한겨울, 유럽 전역에 이상한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SNS 스타 엘라 베르니에가 올린 실시간 방송이었죠. 화면 속에는 영하의 혹한을 가리키는 온도계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한국 중년 남성이 얇은 린넨 바지에 천으로 된 옛날 스타일 재킷 하나만 걸치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남성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날이 참 상쾌하구먼.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골목을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유럽 시청자들은 폭발했어요. 저게 진짜야?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혹한의 저 옷으로? 인간이 맞아? 한국인들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라도 가진 거야? 댓글은 순식간에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엘라가 조금 더 걸어가자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 네 분이 장갑도 없이 바둑을 두고 계셨거든요. 손끝은 빨개졌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춥긴 사람끼리 모이면 따뜻해지지. 그 한마디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엘라는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겨울을 완전히 얕잡아 봤습니다. 엘라 베르니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SNS 크리에이터예요. 제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이 넘고 유럽에서는 꽤 알려진 편이죠. 저는 스웨덴의 영하 날씨도 겪어봤고 노르웨이의 극한 추위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국 겨울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국? 그냥 살짝 추운 정도 아닐까? 제 매니저는 걱정했어요. 엘라, 한국 겨울은 유럽이랑 다르대. 체감온도가 훨씬 낮다고 하던데. 괜찮아. 내가 스웨덴도 다녀왔잖아. 걱정 마. 저는 자신만만하게 짐을 쌌습니다. 두꺼운 패딩 하나, 목도리, 장갑.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유럽의 추위는 건조하고 차분했다면 한국의 추위는 습하고 공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북극 아닌가? 저는 몸을 웅크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한파주의보 떴어요. 요즘 진짜 춥죠? 한파주의보요? 네, 체감온도가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진대요. 조심하세요. 저는 숙소로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가 추위에 익숙한 듯 걸어 다녔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촬영을 나갔습니다. 제 채널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겨울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밖에 나서자마자 후회했죠. 바람이 너무 세서 카메라를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추워요. 이건 제가 경험한 추위 중에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겨울 옷이라고 볼 수 없는 복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얇은 린넨 바지에 천으로 된 옛날 스타일의 얇은 재킷, 그리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저기요.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그분께 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 좀 보세요.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얇은 옷으로 산책하고 계세요. 그분은 제가 촬영하는 줄도 모르고 여유롭게 걸어가셨어요. 추위에 떠는 기색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날이 참 상쾌하구먼. 그분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쾌하다고요? 지금 이 혹하네요? 제 방송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합성 아니야?
저 옷으로 어떻게 걷는 거지? 한국인은 추위에 면역이라도 있나? 저는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춥지 않으세요? 옷이 너무 얇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춥긴 뭐가 추워. 이 정도는 괜찮지. 집에서 따뜻한 막걸리 한 잔 하고 나오면 몸이 데워져서 산책하기 딱 좋아. 막걸리요? 그래, 이거.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살짝 들어 보이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한 잔 할래? 몸 좀 녹이고 가. 저는 황당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다시 유유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게 한국이에요.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얇은 옷으로 산책을 즐기시는 거예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은 인간이 아니라 북극곰 유전자를 가진 게 분명해. 저건 초능력자야, 틀림없어. 한국 사람들 체온이 우리랑 다른 거 아냐?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동네 공원 한쪽에서 어르신 네 분이 야외 탁자에 둘러앉아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장갑도 없이 말이죠. 이건 또 뭐야?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춥지 않으세요? 손이 꽁꽁 얼 것 같은데요. 한 어르신이 손을 호호 불며 웃었어요. 춥긴 춥지. 그래도 여기 나와서 바둑 두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뭐.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그래서 더 나오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어. 이렇게 나와서 움직여야 건강해져. 다른 어르신이 말을 받았습니다. 춥긴 뭐가 추워. 사람끼리 모이면 따뜻해지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추위를 나누는 거였죠. 얼마나 오래 계실 거예요? 글쎄, 해지기 전까지는 있을 거야. 바둑 몇 판 더 둬야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해지기 전까지요? 그럼 몇 시간을 더 이 추위 속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손이 얼면 어떡해요? 괜찮아. 집 가면 온돌 바닥에 손대면 금방 녹아. 온돌이요? 아, 너 외국인이구나. 온돌 몰라? 한국 전통 난방이야.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 저는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그래, 집에 가보면 알 거야. 한국 집은 다 온돌이 있어. 저는 그 말이 궁금해서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었는데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울 정도였죠. 숙소 주인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추웠지? 온도 좀 더 올려줄까? 이게 온돌이에요? 그래, 바닥 난방이야.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했어. 저는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했거든요. 유럽은 라디에이터나 히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한국은 바닥 자체를 데우는 거였죠. 이거 정말 따뜻한데요? 침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끄떡없지. 밖에서 아무리 추워도 집에 들어오면 온돌이 있으니까.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강한 게 아니라 집이 너무 따뜻해서 밖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였죠. 밖과 안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몸이 적응한 거였어요. 그런데 온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가 바닥 밑으로 지나가게 했어. 지금은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바닥에 순환시키는 거지.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이기려고 만든 지혜야. 저는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정말 천국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난방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 전통 난방 온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추위에 강한지 알 것 같아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온돌? 그게 뭐야? 바닥이 따뜻하다니 신기하다.
한국집에 살고 싶어졌어. 저는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촬영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두껍게 입었죠. 하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약국 앞을 지나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핫팩 나눠주는 거예요. 한파주의보 떴다고 약국에서 무료로 나눠준대요. 무료로요? 네, 동네 약국들이 겨울마다 이렇게 해요. 어르신들이랑 어려운 분들 위해서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추위를 함께 이기려는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줄 서세요. 저는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약사님이 핫팩 2개를 건네주셨어요. 외국인이시네요? 한국 겨울 추우시죠? 네, 정말 춥네요.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핫팩을 꾹 쥐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한국이었죠. 길을 걷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치게 됐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신기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드름 찾기 놀이요. 밤새 얼어붙은 고드름 찾아서 사진 찍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거 SNS에 올리더라고요. 겨울을 즐기는 거네요? 그렇죠. 추우니까 더 재미있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추위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추위 속에서 재미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새벽 운동을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운동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공원에 갔더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한 할아버지께서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오, 외국인이네. 새벽 운동 나왔어? 네, 한국 분들 새벽 운동 많이 하신다고 해서요. 그래, 우리는 새벽에 운동해야 하루가 개우네. 같이 걸을래? 네, 좋아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합류하셨어요. 모두들 서로를 챙기며 걸었죠. 김 선생, 오늘 많이 춥네. 목도리 꼭 하고. 박 선생님은 감기 나으셨어요? 덕분에 좀 나아졌어. 자네가 준 생강차 덕분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라 서로를 챙기러 나온 거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많이 챙기시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힘든 시절을 겪었어. 그래서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특히 겨울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서로 얼굴 보는 거지. 정말 멋진 문화예요. 문화라기보다는 생존이었어. 옛날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돕지 않으면 겨울을 못 넘겼어.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단순히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는 걸 알게 됐죠.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겨울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추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을 배워가며 견딜 수 있었어요. 온돌의 따뜻함, 핫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를 이기게 해줬죠. 한국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겨울 바다가 아름답다는 추천을 받았거든요. 동해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파도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역시 바다는 더 춥네. 저는 두꺼운 패딩을 여미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맨발로 해변을 걷고 계셨습니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말이죠. 저기요.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안 돼요. 발이 얼어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건강에 좋아. 바다 기운 받아가는 거야. 하지만 너무 추운데요. 그래서 더 좋지. 차가운 기운이 몸에 활력을 줘.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 겨울 바다가 최고야. 여름 바다는 너무 뜨겁고 사람 많아서 별로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겨울바다가 최고라니요? 발 안 아프세요? 처음엔 아프지.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해.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웃으며 발을 씻었어요. 추위를 정복한 사람들처럼 당당했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믿으시겠어요? 한겨울에 맨발로 바닷가를 걷고 계세요. 이건 신체가 아니라 정신력의 힘인 것 같아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건 진짜 외계인이야. 한국인은 인간이 아니라 슈퍼휴먼이야. 나도 한국 가서 배워야겠어. 저는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어봤습니다. 발이 모래에 닿는 순간 엄청난 차가움이 올라왔어요. 으악, 차가워.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참아봐.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발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움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죠. 이게 좀 괜찮은데요? 그렇지? 익숙해지면 기분 좋아져. 저는 한국 어르신들과 함께 한참을 맨발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추위와 친구가 되는 느낌이었죠. 해변을 나서며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외국인 친구, 한국 겨울 어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추위를 피하지 않아. 추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거지.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겨울 문화는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추위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추웠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추위 속에서 삶을 즐기죠. 얇은 옷을 입고 산책하고 맨손으로 바둑을 두고 맨발로 바다를 걷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이 가진 건 강한 신체가 아니라 강한 정신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온돌이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죠. 밖이 아무리 추워도 집은 따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밖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정말 신기하다. 나도 한국집 살고 싶어. 한국 문화 너무 멋있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약국에서 무료로 핫팩을 나눠주고 새벽 운동에서 서로를 챙기고 공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죠.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혼자 견디지 않아요. 함께 견디고 함께 나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추위는 모든 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그 추위를 웃음으로 이겨내고 정으로 나누는 나라는 제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고 일주일 만에 억 단위를 돌파했어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죠. 한국 가고 싶어졌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온돌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어.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배워야 해. 한국 언론에서도 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외국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네. 저는 한국 방송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라 씨, 한국 겨울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는 걸 최소화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서로 만나고 운동하고 생활했죠.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나요? 온돌이요.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천재적이에요. 유럽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기적처럼 보여요. 추운 겨울을 함께 이기는 문화,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이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한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외국 사람이 보니까 신기한가 봐. 기분이 좋네. 한 할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 연탄 아궁이에 불 떼서 겨울나고 그랬지. 지금은 보일러로 따뜻하니까 천국이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추위는 추위도 아니지.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추위 속에서도 웃으며 걷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는 이웃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 모든 게 아름다웠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겨울에 또 오세요. 더 재밌을 거예요. 겨울에요? 그럼요. 한국 겨울이 진짜 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겨울에 보였죠. 공항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일주일이 짧게 느껴지네요. 한국 겨울은 춥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온돌처럼 말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추위를 견디는 법이 아니에요. 추위 속에서도 삶을 즐기는 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법이에요. 그게 한국이 특별한 이유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죠. 저는 창문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겨울 이상의 것을 배웠어. 공동체의 힘을,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도 제 영상은 계속 화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고 온돌에 관심을 가졌어요. 유럽의 한 건설회사는 온돌식 난방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봄이었어요.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꽃이 피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겨울이 그리웠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생각났거든요. 막걸리 주전자를 든 아저씨, 맨손으로 바둑 두시던 어르신들, 맨발로 바다를 걷던 할머니들. 모두가 그리웠어요. 동네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바둑 두시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외국인 친구 아니야? 다시 왔어? 네, 다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겨울에 왔다 갔지? 이번엔 봄에 왔네. 봄도 좋지? 네, 좋아요. 하지만 겨울이 더 특별했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겨울이 좋아.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거든. 추우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겨울의 본질이었어요. 추위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었죠. 다음 겨울에도 올 거예요. 꼭이요. 그래, 다음엔 더 따뜻하게 입고 와. 온돌도 경험하고. 이번에도 온돌 있는 숙소 예약했어요. 어르신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한 여행 경험이 아니었어요.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지금도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특히 겨울마다 꼭 가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걸 배우죠. 한국의 겨울은 제게 선생님 같아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니까요. 제 채널은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방문해요. 그리고 똑같이 놀라죠. 한국의 특별함에 말이에요.
얼마 전 한 구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엘라 덕분에 한국 갔어요. 정말 당신 말이 맞더라고요.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 댓글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한국의 시니어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자주 연락을 주세요. 감사하다고 격려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이 보여준 삶의 지혜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기적이에요. 추운 겨울을 함께 이기는 문화, 서로를 챙기는 마음, 온돌처럼 따뜻한 집.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어요.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경험, 서로 돕고 나누며 산 삶. 그게 지금 한국을 만들었고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문화가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거예요.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말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겨울보다 따뜻한 나라예요. 추위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 온돌처럼 따뜻한 마음들. 그게 진짜 한국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리고 삶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한국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엘라 베르니의 드림.